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이건재. 신재은입니다. 자, 오늘은 키르기즈스탄으로 가볼 건데요.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굿네이버스 키르기즈 공화국의 전홍수 지부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굿네이버스 키르기즈 지부는 2014년부터 중앙아시아 위치해 있는 키르기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보호와 또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국제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는 2018년 7월부터 굿네이버스 키르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땡큐 뽀. 반갑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지부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 지금 키르기즈스탄의 코비드-19 상황이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락다운 조치가 있었고 그런 정부의 어떤 조치들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정부 조치들이 실효가 있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 키르기즈에서는 지난 3월 18일 최초 확진자 3명이 발생한 이후에 6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총 2,657명의 확진자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하루 평균 약 한 27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키르기즈 정부가 최초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3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지역 간 이동이 전면 금지가 되었고요. 대부분의 직장들이 일시적인 휴업 또는 재택근무로 모두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약국 방문 외에는 외부 활동이 전면 제한되었고요. 전국의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져서 또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또 항공기 운항도 전면 금지되고 공항도 폐쇄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초기에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와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주변국들에 비하면 키르기즈 확진자 수가 실제로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봉쇄 조치가 워낙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거든요. 준비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워낙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또 경제 활동 자체가 사실상 전면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타격이 사실 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도 전반적으로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특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취약계층의 생계 곤란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5월 20일 이후에 이제 봉쇄 조치가 네. 해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 이후에. 네. 네. 국가 비상 사태는 이제 5월 21일자로 해제 조치가 되었던 게 맞고요. 근데 사실은 이에 앞서서 5월 1일부터 비상 계엄령이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5월 1일부터 좀 단계적으로 좀 경제 분야의 활동이 활성화 조치가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필수 업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업종들의 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 발생자 초기에는 뭐 최초 하루에 이제 평균 6, 7명 나오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하루에 거의 8, 90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지금 또 증가한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봉쇄 조치를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조짐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감이 사실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다시 재개되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간격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확보해서 안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이제 탑승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 특성상 이렇게 완전히 다 종식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도 많이 있고 저희도 이제 근무를 재개하긴 했지만 늘 좀 긴장 속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밍글라바. 뭐 3월 달부터 5월 사이에 그런
아주 강력한 봉쇄 정책이 있었을 때 키르 지부는 더 음, 어떻게 했고 네. 지금 현재는 봉쇄는 완화됐지만 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속에서 또 어떤 대응들 준비하고 음, 계신지 조금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국가 비상 사태 또는 이제 국가 비상 계엄령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사무실 이제 근무가 어렵게 됐었고, 또 지역 간 이동 자체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현장 사업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급작스럽게도 이동도 제한되고, 또 재택근무로 저희도 준비하지 못하고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한국이나 타국의 사례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어떤 이제 프로토콜로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좀 준비는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근데 적응이 이것도 되긴 되더라고요. 상황이 주어지니까 적응이 되는데 그래서 뭐 직원들과 화상회의로 업무 점검도 하고 원활치는 않았지만 또 현장 사업장도 매일 모니터링하고 했는데요. 저희 굿네이버스 키르기즈 지부도 이제 비상계엄령 발효 직후부터 곧바로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구 활동을 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4, 5월에 도시 농촌 지역 취약계층에 약 7천 가구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긴급 식량하고 마스크, 비누 등 위생용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의 농촌 지역 보건소 12곳에 방호복, 또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기초 의료 장비를 지원을 하였고요. 또 이외에도 또 굿네이버스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0개 농촌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 마을에도 저희가 마스크 3만 장 그리고 손 세정제 한 1,500개 정도를 또 긴급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가장 최일선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키르기즈에 의료인 감염률이 조금 높습니다. 한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확진자 10명 중에 2명은 의료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좀 절실한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제 사무실 업무를 재개하였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가서 전체 직원이 바로 근무하지 않고 절반 정도는 나와서 근무하고 사무실 근무를 하고 절반 정도는 재택근무, 교차로 근무를 좀 하였었고요. 현장도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현장도 다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나갈 때는 그러니까 딱 필수적인 사항들만 핵심적인 일들만 소수 인력에 가서 현장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 과정에는 마스크나 손 위생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키르기즈스탄에 도 방문을 하면서 우리 지부장님도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네.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정부하고 시민사회의 아, 네. 파트너십이 굉장히 좋았고 그게 이제 굿네이버스 사업 안에서도 여러 요소적으로 네. 네네. 녹아들었었는데요. 혹시 네네. 이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음,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어떠한 이러한 협력적인 부분들이 있었는지. 키르기즈 정부가 각 이제 뭐 보건부라든가 또 사회개발부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코로나19 대응 본부도 설치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부가 혼자 이렇게 막 주도해서 한다기보다는 각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쪽을 놓고 봤을 때 지난 4월 말에 했던 저희가 코이카 사무소 현장 사무소와 저희 굿네이버스를 포함한 키르기즈 NGO 협의회 소속 저희 한국 NGO들이 공동 협력해서 수도 비식핵 포함해서 도시 지역 취약계층 1,000가구에 긴급 식량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키르기즈 사회개발부와 또 키르기즈 코로나19 대응 본부도 그 활동에 같이 함께 하였었고요. 그래서 수혜자를 선발하고 또 배분하는 과정에도 같이 모든 게 다 협력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락다운에 걸려 있을 때 저희 자체가 이동은 저희는 어렵게 됐었거든요. 금지가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긴급고 활동은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또 그런 것은 키르기즈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이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물자가 가는 모든 과정은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승인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방 정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발벗고 나서 주셔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그런 물자들이 필요한 곳에 다 배분이 되었고, 또 대사관하고 한인회가 사실 이번에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2월 말부터 항공이 막히기 시작했었는데 4월 11일 그리고 5월 30일 각각 2회에 걸쳐서 특별 전세기가 편성이 되어서 키리의 한인 교민들이 좀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제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특히 두 번째 특별 전세기 때 국내 진단 키트가 좀 공수가 되어서 키르기즈 보건 당국에 지원되는 되게 의미 있는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르 내에 있는 뭐 UNDP나 유니세프 같은 유엔 기구, 그리고 아시아 개발은행, USAID나 국제 공여 기관들도 의료 장비나 박영 물품 지원,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아마꾸르. 저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역량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바로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논의가 빠르게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바로 모여서 어떻게 이 상황에 개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활동을 할까가 좀 이제 코이카와 먼저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침 또 엔조 협의회 소속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서 이걸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역량을 모아서 긴급하게 대응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루어진 된 활동이고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하나가 좀 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도 재원도 마련해 주시고 어떤 외교적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뭐 이동이라든가 뭐 구매라든가 뭐 정부를 접촉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엔지오들도 신속하게 이렇게 수혜자들을 선발을 하고 그런 것들 실제로 전달될 수 있는 모든 로지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잘 해주셔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분쟁 없이 안전하게 긴급 식량이 잘 지원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키르기즈 정부도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한국 기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전달한 거는 2개월치 정도의 식량이긴 했지만 식량 이상의 의미를 좀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한 상황인데 누군가는 잊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도 크게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저희도 되게 큰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 기관의 역량을 왜냐하면 이렇게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는 활동들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민관이 또 민쪽에서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활동한다는 거는 되게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충분히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